첫사랑이자 끝사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와. 창피하거나 좀 실패했던 수리건 있어요? 예를 들면 새끼손가락을 수리를 했는데 검지손가락이 문제가 돼서 차가 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런 부분이 좀 가장 크죠. 요즘은 좀 카센터 한다 그러면 주변 시선이나 대우는 좀 어때요? 예전보다는 좀 많이 나아지긴 했어요. 좋아졌죠. 돈을 잘 벌고 하면 좋은 차를 좀 타시고 해야 되는데 손님이 폐차하려고 나눈 걸 고쳐서 타고 그런 거를 타고 다니까 카센터 사장들은 돈 못 버니까 저런 거 타고 다니는 인식도 있잖아요. 자기 자신이 좀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차를 살 때 새 차를 사거든요. 난 이런 좋은 차를 타고 다녀. 이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예전에 진상 중에 가장 컸던 게 정비하시는 분들을 막 되게 부하처럼 막 반말하고 막 이런 고객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부러워요. 기술이라도 배울 걸 그때 그거 할 걸 막 이렇게 해서 전보다는 좀 나아지고 있지 않나. 예전 아버지 때보다는 좋아졌네. 그럼요. 옛날에는 친척들도 무시했다며. 지금은 뭐 이제 무시할 수가 없죠. 그럼. 네, 많이 무시를 당했었는데 잘 버는 게 장땡입니다, 여러분. 그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럼요. 뿌듯한 게 또 어머니가 이제 자랑하고 다녀요. 아들이. 옛날에는 성구야 왜 그거 아버지 뒤를 따라가니? 근데 네. 지금은 잘 버니까 엄마가 왜 빨리 시작 안 했니? 막 이럴 거 아니야. 결혼하셨죠? 네. 애기도 있어요? 네,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 몇 명? 한 명 있어요. 아들 하나. 딸도 이쁜데. 와이프와 의논 중에 있습니다. 어느 지금 둘째 상담 중입니다. 지금 여러분. 네, 상담 중에 있습니다. 지금 뭐 혼자 된다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우리 재수 씨하고 의논하셔서 네, 혼자 할 일은 아니라. 둘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아예 안 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젊은 사람들. 저는요, 진짜 천운이라 생각이 뭐냐면 결혼 진짜 잘했고. 국내에서 결혼 제일 잘하는 사람 여기 있잖아. 그래 저도 그런데. 잘해줬네. 다시 태어나면 안 할 건데 한다 그러면 무조건 우리 와이프랑 할 거예요. 그럼 우리 재수 씨가 이상형이었어요? 그럼요. 이 질문 뺄라 그래. 이거 맨날 물어보는데 전부 유부남들 물어보면은 이상형이 전부 부인이래. 첫사랑이자 끝사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와, 방송 많이 보신 분은 알겠지만 제가 첫사랑이거든요. 대박이다. 역시 그래요. 진짜로? 네. 재수 씨도 첫사랑이고? 네. 그럼요. 대박이네. 오늘 처음 만났어. 나 지금 50년 만에 첫사랑 나만 있는 줄 알았는데 또 만났네 우리. 그럼요. 와, 아이스나이님. 결혼 진짜 잘하셨는데요? 너무 잘했어. 난 거짓말 안 하고 우리 와이프 이거 절대 안 보거든요. 결혼은 진짜 잘했다는 거. 네. 연상 추천합니다, 여러분. 카센터가 휴일도 안 쉬죠? 6년 전만 해도 1년에 3번 쉬었어요. 설날 하루, 추석 하루, 여름휴가 한 번. 그렇구나. 아이고. 요즘은? 주 6일 하고 있죠. 아침 9시 반부터 저녁 8시까지 합니다. 8시? 예약제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요즘 예약제로 해야 돼. 일반적으로 오셨을 때는 예약차 먼저 하고 빈 예약으로 잡아서 작업을 진행하고 쉬는 날은 주로 뭐 하세요? 와이프하고 아들하고 육아를 하면서 이제 같이 즐기다거나 아니면 제가 작게나마 하는 취미가 이제 자동차로 이제 서킷 주행이에요. 서킷 주행. 네. 인제 스피디움이라고 해서 거기 서킷을 제 차로 드라이빙을 합니다. 이게 계산해 보니까 골프 라운딩 하는 것보다 비싸요. 너무 비싸다. 서킷을 들어가면 무조건 내가 타는 게 아니라 네. 시간표가 있어요. 1세션, 2세션, 3세션에서 뭐 10세션까지 있는데 한 세션당 20분. 이 20분 동안에 5만 원이에요. 5만 원씩 내고 기름값에 타이어비에 뭐 유지관리비 하다 보면 좀 많이 나오긴 하죠. 와, 재수 씨가 싫어하겠네. 싫어했죠. 근데 당연히 싫어하지. 어떻게 했냐면 여보 같이 가보자 해서 데리고 갔어요. 옆에 태웠죠. 네. 두세 바퀴 타니까 멀미나는데요. 그래서 내렸는데 갑자기 어느 날 갔다 와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뭔 땡큐지. 일이야? 뭔 일이야? 했더니만 여보가 차를 타면서 그렇게 즐거워하는 모습은 처음 봤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있을 때는 맨날 인상만 쓰고 있는데 서킷 가니까 막 웃고 하니까 네. 갔다 오래? 가는 거는 이제 말리진 않고 너무 대신 좋다. 이제 제가 갈 때는 토요일 날에 일 끝나고 바로 출발을 했을 때 장모님 댁에 와이퍼가 아들을 데려다 주고 그다음에 인제로 가서 타고 장모님 댁 가서 픽업해서 이제 오죠. 그럴 땐 그래야지. 자기 안 가면 안 가. 막 그래야지. 점수 따지. 유튜브도 한다 그러시는데 채널 소개 좀 해주세요. 어떤 채널인지. 유튜브에 S9 모터스라고 검색하면 나오고요. 자동차 정비에 관련된 지식들을 이제 공유를 한다든지 저희가 어떤 작업을 어떻게 했습니다라고 이제 보여드리는. 괜찮네. 네, 제가 취미로 서킷을 탄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레이싱 관련된 컨텐츠를 조금 다루고 있어서 자동차 관련된 다양한 걸 좀 볼 수가 있어요. 재밌겠다. 한지는 얼마나 됐어요? 본격적으로 한 지는 저도 이제 한 1년 반 됐고 1년 반? 네. 나보단 좀 오래됐네. 구독자는? 구독자는 현재 한 3,700
100명밖에 안 돼요. 유튜브를 한 4년 전에 했었어요. 채널을 옮겼거든요. 아, 옮기면 안 돼. 그 전에 이제 네이버나 유튜브에 검색해 보시면 디젤차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디젤차의 진실? 네. 괜찮은데 왜 그걸 왜 지인분하고 같이 운행했던 거라서 넘겨줬고 제가 출연을 다 하고 거기서 했었는데 제가 독립적으로 이제 시작을 한 지는 잘했네. 그래서 이제 S9 모터스라는 네. 상호명이랑 똑같은 채널을 하는 거고 너무 잘하셨다. 홍보가 그냥 자동으로 되네. 그거 보고 찾아오는 손님 많겠다. 많습니다. 많고 일기장 같은 느낌을. 그러니까 저도 지금 유튜브에 푹 빠져가지고 네. 오늘도 새벽 5시까지 프리미어 공부하다 왔다니까. 나이 50 먹고 프리미어 저만큼 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아마. 네. 제 방송에 유튜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나오는데 네. 제가 일부러 유튜브 하는 분들만 모시는 게 아니라 카센터 사장님으로 모셨는데 유튜브 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분들은 왜 자꾸 요새 유튜버만 나오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일부러 그렇게 모시는 건 아니니까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유튜브 안 하는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해야 돼. 네, 저는 오히려 핸드폰 번호처럼 자기가 어떤 일을 하면 PR할 수 있는 건 유튜브가 그러니까. 가장 평등하고 가장 확실한 거 아니에요? 저도 회사 명함에다가 네. 유튜브 채널 딱 넣어놨잖아. 너무 좋아. 말술일 것 같아. 술 잘 드시죠? 한번 먹을 때 좀 많이 먹고요. 웬만하면 잘 안 먹으려고 노력하고 주량은 몇 병이에요? 2병 오, 세네. 저도 한 2~3병 먹는데 옛날처럼 막 밤새서는 못 마시겠더라고. 저보다 연배가 높으시니까 이런 말 하기 웃기겠지만 30대가 되기 전에는 먹다 보면 더 이상 못 먹겠어 했는데 30대가 넘어고 나니까 그냥 계속 먹게 돼요. 문제는 다음날에 와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도 술을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전 담배 안 피고. 담배 피세요? 저는 흡연을 합니다. 전 담배도 안 피니까 술만 주구장창 마시는데 네. 30대들이랑 같이 술을 마시니까 저도 그 나이 땐 그렇게 마셨을 거 아니에요. 못 당하겠더라고. 똑같이 마시니까 맞아요. 다음날 너무 힘든 거야. 같은 지역에 네. 크고 작은 카센터 엄청 많죠. 광명 6동으로 분류가 되는데 6동. 예, 광명 6동만 해도 한 25군데에서 26군데 정도. 광명 6동에 26개인데 예. 광명 1, 2, 3, 4, 5, 6 있을 거 아니야. 뭐 그렇게 다 치면은 와, 그럼 뭐 좀 많죠. 어마어마하네. 네. 그 중에서 좀 잘 안 되는 분도 있어요? 사업이라는 게 다 똑같은 거 아닐까요? 그죠? 같은 일을 해도 잘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데가 있고 뭐 제가 잘난 게 아니라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건 제가 이제 저 S9 이제 직원 5명이 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놨어요. 예를 들면 고객이 왔다 뭐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출고를 해야 된다라는 그 룰을 만들어 놓고 프로세스를 잘 해놨네. 예, 그 다음에 뭐 고객 상담은 이렇게 해야 된다. 시스템을 갖춰놓은 게 있어서 몇몇 사장님들이 시스템을 좀 배우려고 돈 받고 알려주는 거예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그렇구나. 공짜인 줄 알고 물어봤는데 돈 받고 알려준답니다. 가실 분들은 참고하세요. 처음에 하는 사람들 너무 궁금하잖아. 왜 S9은 잘 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안 되냐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 그쵸.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엔 저도 그랬어요. 저도 막 혼자 일할 때는 출근했을 때 그냥 혼자 가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들어오는 일도 많았고 그러겠네. 비 오는 날 막 술 생각나고 그랬겠다. 그쵸.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 네이버에 헤드헌터 연재원 공식 카페가 있거든요. S9 모터스님한테 올라온 청취자 질문 드려볼게요. 맑은 날의 지렁이님, 디지털 장의사 하는 친구거든요. 드디어 촬영했습니다. 이제 우리 S9 모터스님보다 먼저 올라가요. 1번 보증 수리 대 보험 수리 대 일반 수리, 수리하는 방법이나 신경 써야 할 것들, 사용하는 부품 등의 차이가 심할까요? 라고 하셨는데 똑같아요. 결제를 누가 해주냐 차이예요. 보증 수리는 제작사에서 해주는 거고 보험 수리는 보험회사에서 해주는 거고 일반 수리는 그 차액 타주가 내는 거예요. 작업 방법이나 비용이 바뀔 수 있는 건 뭐냐면 보증 수리라면은 이제 제작사에서 나온 룰이 있어요. 그렇지. 뭐뭐만 고쳐라. 너 뭐 이거 A부터 Z까지 룰이 있어요. 그 룰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보증 수리는 A-1이라고 작업자가 마음대로 했어. 잘 해결되면 본전. 만약에 컴플레인이 들어왔어.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렇게 했어? 하면 못 줘 이러는 거야? 그렇죠. 못 줘 또는 그 A-1로 자기 마음대로 한 작업자가 모든 거를 뒤집어 써야 돼요. 완전 그 룰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보험 수리 말씀을 드리면 보험회사 돈이 나가야 되니까 보험 담당자하고 작업자하고 이제 트라이를 하는 거예요. 견적이 A부터 1, 2, 3, 4, 5개가 있다. 공업사에서 얘기한 것과 실제 맞는지 비교해서 보험회사가 결정을 내리면 수리비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네. 근데 옛날에 막 그러잖아. 접촉사고 났는데 보험으로 막 범퍼 막 다 갈고 이런 사람 요즘은 그렇게 안 되죠? 교환해야 될 건지 보수해야 될 건지에 대한 룰이 있어요. 무조건 갈지 못해요. 일반 수리 남았잖아. 고객이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새 걸로 하실래요? 중고로 하실래요? 동의를 아니면은 받아서 네, 교환을 다 하실 건가요? 보수만 하실 건가요? 이런 거를 고객과의 이제 대화로 풀어나가는 거죠. 얼마나 올라나 막 겁나거든. 근데 요즘 미리 다 알려주죠. 사전에 견적서라는 거를 제공해야 되고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움직일 수 있는 게 원래 룰입니다. 막 눈탱이 치고 이런 거 아니고? 이게 가장 큰 풀어갈 때 숙제인데요. 네. 눈탱이라 하면은 고객의 마음을 치료를 못했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했는데 만족하면 눈탱이가
아닌데 불만족하면 눈탱인 거예요. 맞아.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눈탱이라는 거는 카센터가 무조건 눈탱이라는 거는 좀 잘못된 좀 안 맞는 논리죠. 마음을 열고 잘 해준다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일부 미꾸라지들 있잖아. 가격 부분에서는 참 어렵죠. 그러니까 1-1 보증 수리의 경우 특정 카센터들만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 A사 차량의 경우 A사와 보증 수리에 대한 계약을 해야 해당 보증 수리를 할 수 있다던가요? 라고 하셨는데 보증 수리라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작사에서 수리를 해주는 거잖아요. 현대라고 하면 블루엔진, 기아라면 오토큐, BMW는 뭐 코오롱에서 쓰는 뭐 거기 관련된 딜러샵, 계약이 된 그런 업체만 가능한 거죠. 대행해주는 계약이 된 데서만 해야 되네. 그렇죠. 1-2 보험 수리의 경우 차를 받고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보증서를 받은 뒤에 수리를 진행할까요? 가로 열고 교통사고로 인한 병원 진료의 경우 보험사로부터 해당 보증서를 받은 뒤에 진행을 하는 것 같아서 카센터의 경우는 어떤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가로 닫고. 사실 저도 보험 수리는 잘 안 하고 있어요. 보험 수리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제 찌그러진 걸 핀다든지 사고 위기에 대한 뒷수습이잖아요. 네. 카센터는 보험 외판을 수리하는 게 않고 이제 말씀대로 자동차 관리해주고 엔진, 브레이크 패드 교환, 뭐 이런 소모품들 교환하거나 뭐 어떤 특정 고장을 고쳐주거나 이런 부분이 주업이기 때문에 보험 수리 같은 경우는 저희도 판금 도장이라고 하죠. 그죠, 외판 수리할 수 있는 그 거래처로 저희는 이제 위탁을 해요. 위탁? 이제 외주를 또 주는 거네. 그렇죠. 맞아. 어디 갔다 오더라고 보니까. 판금 도장을 하려면 2급, 1급을 해야 돼요. 1급이나 이런 것들은 뭐 검사도 할 수 있고 이런 거 있는데 1급을 하기 위해 뭐 도장 부스라든지 이런 장비가 더 따로 더 많은 거죠. 그럼 동네 상가에서 보는 거는 다 3급이네?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2번 카센터의 위치에 따라 수입 차이가 심할까요? 라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목은 중요하죠. 진짜 너무 없이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없이 시작을 해서 좋은 목에서 일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와 풍족하게 시작해갖고 어려워진 사람 있잖아. 여기 앉아있잖아. 2-1번 생긴 지 얼마 안 된 카센터와 10년차 카센터의 평균 매출의 차이가 심할까요? 라고 하셨는데 처음서부터 대박나긴 쉽진 않겠지만 그쵸? 10년 했다고 우선 장사가 잘 된다는 건 또 아니에요. 그러네. 일단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너무 심해요. 2-2번 인건비와 부품 원가를 제외한 카센터의 비용으로 무엇들이 있을까요? 부품을 사왔어요. 네. 그 다음에 작업비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돈을 받잖아요. 네. 중요한 거는 작업 비용의 이제 기술력 공유라고 하지만 그 안에는 뭐 예를 들면 뭐 말 그대로 월세도 낼 수도 있고 전기세, 수도세 그런 거를 다 원래 계산을 해야 되는 게 공임이 맞는 거죠.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부가세라는 세금을 내야 되고 그렇죠. 작업비 안에는 이제 부가세라는 거를 더해서 고객한테 말씀드려야 됩니다. 맑은 날의 지렁이님이 물어본 거는 네. 월급이랑 부품비나 뭐 이런 거 다 빼고 네. 카센터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 거 아니냐 이거지. 임대료라든지 뭐 이런 거.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네. 뭐 보면 뭐 세콤도 있을 거고 뭐 전기세, 전기, 세콤, 뭐 인터넷. 인터넷도 나가야 되고 뭐 컴퓨터를 봐야 알거든요. 그죠. 그럼 아니 뭐 손님들 오면 뭐 커피라도 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비용도 있고 하니까 다양하게 나간답니다. 그리고 시설 투자도 계속 해야 되고. 네. 2-3번 카센터를 새로 차릴 때 들어가는 비용은 어느 정도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 그럼 이쯤에서 2부를 마치고 3부에서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헤드헌터 윤재홍의 난잡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에도 새로운 직업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진행의 MC 윤재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